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큰 뜻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 삼국지를 첨단 과학 시대에 맞게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비 관우 장비가 뜻을 같이 하고 형제의 의를 맺습니다. 오늘은 삼국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조가 등장합니다. 조조의 관상을 본 사람이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난세의 간웅, 치세의 능신, 그러니까 혼란한 세상에서 활동하는 간사한 영웅,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조조는 중국 역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주로 받아왔었습니다. 유비가 세운 촉한을 정통으로 보는 촉한 정통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황제를 끼고 권력을 휘두른 조조는 한나라를 사실상 찬탈한 역적으로 간주됐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중국인들 사이에서 조조는 실용주의와 능력주의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모택동은 조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조조를 낡은 유교적 관념을 타파하고 북방의 통일을 이룬 진보적 인물이라고 부름으로써 대중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인들 사이에서 조조는 도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대 중국인들은 조조를 이런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참모들의 여러 가지 그들의 생각을 말하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은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고독한 결정입니다. 나중에 모든 책임은 지도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 쓸데없이 잡소리하는 의견을 침묵하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위가 필요한 것이죠. 지도자에게는 적과 정면으로 맞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적은 외부의 적일 수도 있고 내부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부의 적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돌파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정치 지도자는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치약을 갖춰야 한다고 쓴 바 있죠. 마키아벨리는 경고합니다. 사자 한 마리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아. 왜냐하면 사자는 강하기는 하지만 영리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우가 상징하는 것은 영리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순진했다. 숨겨진 위험을 지나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것은 지도자는 힘과 지혜가 있어야 균형 잡힌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세는 정치의 세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조직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전후 관계를 잘 고려해서 필요할 때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삼국지에서 보면 조조는 이런 역할을 잘 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했고 필요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히 행동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단순히 선할 뿐만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조는 치세의 능신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치세의 능신, 혼탁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현실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실용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키아벨리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도덕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생존과 안전이 우선이고 도덕성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는 필요하다면 힘이나 속임수 또는 책략을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죠. 조조 역시 이러한 스타일에 속합니다.
백화점에 있는 놀이터에서 한 소년이 말썽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달래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비원이 쫓아가서 귓속에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얼른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경비원에게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너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이 몽둥이로 네 머리통을 때리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이런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조조를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중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문학가로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중국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문학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의 시에는 난세를 비탄하면서도 천하를 얻으려는 웅장한 기상이 담겨 있어서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쓴 단가행이라는 시가 있는데 조조의 인간적인 고뇌와 거대한 야망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인생은 짧고 인재는 그립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술을 마시며 노래하세. 인생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는가. 그러면서 아침 이슬처럼 짧은 인생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조조는 그가 근심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것은 인재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대의 푸른 옷자락이 내 마음속에 아른거리네. 이 구절을 통해서 유능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주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지막 대목에서 산은 높음을 마다하지 않고 바다는 깊음을 마다하지 않네. 난세, 간웅, 치세의 능신, 조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익과 손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은 반드시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